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다 끝났고요. 1월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월부터 이제 또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의 결론은 1월 달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색깔이 계속 바뀌어가는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1월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반도체 등과 같은 구조적인 성장주, 육성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것, 우려했던 것은 춘절 연휴 동안 과연 정말 중국 경제가 1년 동안 회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올해 1월에 특히나 1월 초 중순이었죠.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이제 벌어지면서 이것 때문에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고 코로나19 관련된 공포심 등등 때문에 중국의 소비 활동, 경제 회복이 더딜 것이다. 그러면 작년 말부터 11월부터 올라왔던 그 2달 동안의 강한 반등세가 경제 회복의 기대가 망가지면서 크게 빠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저도 사실 1월 달에 그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뉴스로 보셨겠지만 춘절 연휴 동안 중국인들이 나가서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는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이제 매일매일 숫자가 찍혔던 것이 중국의 박스오피스 매출이었습니다. 영화관에 직접 가서 티켓을 구매해서 영화를 본 행위.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업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의 춘절 연휴 박스오피스 매출은 2021년에 이어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인들이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는 것 자체에 제한이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서 먹고 쓰고 영화라는 여가 활동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인들이 조금씩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사실 연휴가 끝날 때마다 중국에서 항상 발표가 나오는 것이 그 연휴 기간 동안 중국 내 여행자 수 그리고 여행 매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2022년은 워낙 기저가 낮았기 때문에 제가 2022년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2019년이랑 비교했을 때 여행객 수나 여행 매출 자체가 80% 이상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즉 코로나가 없었을 시기에서 한 8, 90% 정도 정상화가 됐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코로나 이전 수준에 아직 마이너스 20%, 30% 못 미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1월 달 그렇게 뭔가 소비가 잘 안 될 거야. 혹은 사람들이 잘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무기력함이 1월 달에도 이어질 거야라는 막연한 걱정이 컸었는데 이런 걱정과 우려를 다 없애주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실 때는 계속해서 중국의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을 할 거다라는 패턴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가 지금 방금 소비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가져가자는 건 육성산업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소비에 대한 기대는 이번에 춘절 연휴가 끝나면서 확인이 된 것이고요. 춘절 연휴라는 이벤트가 소화되고 나면 사실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일단 주가 차원에서는 그 선반영을 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두세 달 동안 올랐던 주식들, 특히나 리오프닝에 붙어있던 주식들이 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의견을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의견을 계속 2월 달에도 이어가면서 여전히 이미 방향성이 바뀐, 그러니까 리오프닝 대비해서 더 많이 오르거나 빠질 때 덜 빠지는 구조적 성장주, 전기차나 신재생, 반도체 쪽에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그 소비를 살리겠다라는 중점에 다시 한번 전기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연말부터 말씀드렸던 중국의 소비는 상품 소비보다 서비스 소비가 우선 반등할 거고 이 서비스 소비가 확인이 되면 상품 소비 쪽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 춘절 연휴 때 이미 서비스 소비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제는 상품 소비 쪽에도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 상품 소비의 핵심은요, 자동차입니다. 특히나 내연차는 전체 자동차 판매의 한 80%,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 소매 판매 지표를 끌어올리고 싶어 한다면 소매 판매 중에 핵심인 자동차, 그 중에서도 내연차에 대한 지원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성장성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내연차 대비해서 성장성이 나오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책이 나오는 중입니다. 아마 내연차 관련된, 그러니까 워낙 사이즈가 큰 내연차 관련된 정책은 저는 양회 이후에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전기차는 지방정부, 대표적으로 상해시 같은 대도시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상해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에 올해 6월 30일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조금 더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 모델에 대해서는 대당 최대 10,000위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이런 식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 하위의 도시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 소비가 어느 정도, 물론 지금 100% 회복된 건 아니지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한 성과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상품 소비까지 중국 정부가 추진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전기차 부분이 사실 지난해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한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소외됐던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정책 기대 그리고 플러스 양회 때까지의 그런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2월 달에도 계속해서 색깔의 변화,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색깔의 변화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태양광이나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난해 2022년의 성과가 뭐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지금 중국의 태양광이나 풍력의 설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양회 때 뭔가 새로운 목표를,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높아진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중국 정부가 예상보다 더 강한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기대이긴 해요. 실제 실물은 3월 양회가 끝나고 나서 담당하는 부처에서 뭔가 유의미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달에는 특히나 중국의 1월 달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는 깜깜이 기간이기 때문에 뭔가 실질적인 걸 확인하고 투자를 한다기보단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는 시점으로 해석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나올 만큼 기대라든가 아니면 실물 경제가 확인이 됐던 리오프닝 서비스 경제보다는 지난 12월, 11월부터 주가 방면에서 소외가 됐고 오히려 정책 기대감은 높아졌던 구조적 성장주 쪽으로 2월까지 조금 더 베팅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잠깐 외국인 수급을 말씀을 드렸는데 1월 30일이었죠. 중국이 춘절 연휴, 일주일 동안 춘절 연휴를 끝내고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때 1월 30일 외국인의 중국 주식 일일 순매수 규모가 역대 6번째로 가장 많았던 날이었고요. 이 돈들이 어디로 들어갔냐?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들어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그 주요 그런 기술주 관련된 뭐 BYD라든가 아니면 융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주가와 외국인 자금의 플로우를 같이 한번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서 비교를 해보는데요. 이미 지난 1월부터 1월 초부터 점차 주가도 반등을 하고 있고 외국인 자금도 위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외국인 자금들이 중국 로컬 자금들도 견인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현지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변화 그리고 유입 강도가 사실은 어느 정도 선행성을 띠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 연말 특히나 12월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매수를 할 때 리오프닝도 리오프닝이지만 조금 더 많이 사는 게 그런 구조적 성장주로 바뀌어가고 있는 만큼 로컬 자금이 이제 후행적으로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부터 이미 변하고는 있지만 2월에는 더 강한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외국인 자금을 따라잡기 위한 매매 패턴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1월 달부터는 색깔은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그 색깔이 바뀐 강도가 2월 달엔 조금 더 세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3월 양회 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라는 기대가 2월 중국 주식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그리고 정책의 기대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업종들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은 보일 거고요. 주도주가 바뀌는 컨셉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도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간으로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3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이 드라이브를 걸 거기 때문에 뭐 투자든 소비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경제 성장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거기 때문에 이걸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3월 이후에 사람들이 경제를 더 기대하는 이유는, 이거는 숫자상의 이제 기저효과가 있겠지만, 사실 2022년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다운 때문에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낮은 기저효과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 뭔가 중국이 그동안 쓰지 않았던 지원책이라든가 아니면 소외받았던 업종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과 3월 초까지의 중국 주식 이벤트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가 이제 좀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도 더 따뜻해지고 더 우상향하는 모습이 지속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